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24번째 계유정난으로 갈라선 친구 성산문과 신숙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번째 주제, 죽음을 선택한 성산문, 세조를 인정한 신숙주. 첫 번째, 훈민정음 창제를 함께한 성산문. 세종대왕이 총애하던 몇 사람 중에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성산문과 신숙주였습니다. 이들은 세종대왕을 도와서 훈민정음 창제에도 동참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찌나 이 두 사람을 아꼈는지 세종대왕이 만년에 병환으로 인해서 온천을 찾아갈 때에도 이 두 사람을 꼭 데리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성산문에게는 특이한 탄생 설화가 존재하는데, 바로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라는 물음이 3번 연속해서 들렸고, 그 후에 성산문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산문, 즉 3번 물어봄이라고 지었다라고 전해지죠. 아무튼 성산문은 1418년 충청도 흥주, 그러니까 현재의 홍성의 무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무장이었고요. 성산문만이 세종대왕 시절 20년 1438년 문과에 급제를 하면서 집현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신숙주와 함께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 창제에 동참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당시 성산문과 신숙주는 동년배, 딱 1살 차이였다고 해요. 동년배의 친구로 매우 절친했고, 훈민정음 창제에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13차례나 함께 요동에 다녀오기도 했고, 이후에도 세종의 명으로 예기대 문헌독을 편찬하는데도 신숙주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성산문과 신숙주를 크게 믿고 있었고, 문종이 병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들을 포함한 집현전 학자들에게 문종보다 손자인 단종을 잘 부탁한다라는 유지를 여러 차례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1450년 왕위에 오른 문종은 끝내 2년 만에 사망을 했고, 단종이 새롭게 왕자에 앉게 되었죠. 그러나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수양대군은 곧장 계유정난을 일으키며 김종서와 황보인 등 권신들을 모두 죽였고, 집현전 학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정난공신의 지위를 내리고 축하연을 베풀었지만 성산문은 연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55년 끝내 단종의 양위를 받아낸 수양대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자 성산문은 조용히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인물들이 훗날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성산문 본인을 포함한 박팽명,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등과 삼중신의 한 명인 김문기,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 고모부인 조승문,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들을 배신하게 되는 김질 등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이들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죠. 이들의 계획은 명나라 사신이 환송연에서 벼룬검, 그러니까 임금의 호위무사로 서게 되는 유응부와 성승이 세조와 그 일파 등을 죽이고 명나라에게 단종 복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에 세조는 어쩐 일인지 벼룬검을 환송연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들은 뜻밖의 사태에 당황하다가 거사를 뒤로 미루기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금의 호위무사로 유응부와 성승이 이 명나라 사신을 보내주는
환송연에 참여를 해서 호위무사들은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세조와 그 일파들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우리는 단종을 복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정을 설명하고 단종이 진짜 조선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세조가 이 환송연에서 호위무사들을 모두 제외시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우유부단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던 김질은 이게 자꾸 시간이 연장이 되니까 김질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우찬성 정찬손에게 이 거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요. 정찬손은 곧장 세조에게 전달하면서 이들의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잡히기 전에 가족들과 목숨을 끊는 데에 성공한 유성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문을 받다가 사지가 찢겨 죽는 거열형에 처해졌고요. 아버지인 성승과 아들인 성삼문이 모두 이 계획에 동참했던 성씨 집안은 그야말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다만 국문 당시에도 성삼문이 단종도 이 거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밝힌 인물이라고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삼문이 마지막 순간에는 배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좌승지 구치관에게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성삼문 등에게 묻기를 상왕께서도 역시 너희의 역모에 참여하여 알고 있는가 하니 성삼문이 대답하기를 알고 있다. 권자신이 그 어미에게 고하여 상왕에게 알렸고 뒤에 권자신 윤연손 등이 여러 번 약속을 올리고 기일을 고하였으며 그날 아침에도 권자신이 먼저 창덕궁에 나아가니 상왕께서 대도자를 내려주셨다 하였다. 구치관이 또 권자신에게 물으니 권자신의 대답도 성삼문과 같았다. 조선왕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7일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역모에 가담한 상태였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건 100% 죽음인 상태에서 배신을 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성삼문이 굳이 단종을 배신했을까? 라는 이 주장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조 라인으로 갈아탄 신숙주. 신숙주는 성삼문보다 1년 빠른 1417년 나주에서 태어나 7살에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기억력이 남달랐다는 신숙주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자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치는 훈장의 역할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이지만 자기가 조금 나이가 먹으면서는 훈장 노릇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439년 문과에 급제해서 성삼문과 비슷한 시기에 집현전에 들어간 신숙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곳에서 성삼문과 함께 세종대왕을 도와 일을 하면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신숙주가 집현전에서 몇 날 며칠을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고 그가 자주 밤새워 공부한다라는 소리를 들은 세종대왕이 찾아왔다가 잠든 그에게 용포를 덮어주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만큼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깊었고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언어에 능해서 중국어와 일본어는 물론이고 몽골어, 유구어, 여진어 등 동아시아 8개국의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어 천재죠. 덕분에 1443년에는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 변호문의 종사관으로 선발이 되었고 일본에서 약 9개월
동안을 머무르면서 일본에 대한 견문록과 문화와 언어를 기록을 해서 훗날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동의 귀향을 와 있었던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을 성산문과 함께 13차례나 찾아가서 한글의 의문과 어휘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과의 만남은 그를 변화시켰죠. 정수총이 세조의 집에 가니 세조가 그와 더불어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집현전 직제학 신숙주가 문 앞으로 지나갔다. 세조가 부르기를 신수찬 하니 신숙주가 곧 말에서 내려 배었다. 세조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찌 과문불입 하는가? 문 앞을 지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질 않는가? 하고 이끌고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농담으로 말하기를 옛 친구를 어찌 찾아와 보지 않는가 이야기하고 싶은지 오래였다. 사람이 비록 죽을지라도 사직에는 죽을 일이다. 사람이 비록 죽지 않을지라도 사직에는 죽을 일이다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장부가 편하니 아녀자의 수중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제가 부지 집에 있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하므로 세조가 즉시 말하기를 그렇다면 중국으로나 가라 하였다. 단종실록 2권 단종즉위년 8월 10일의 기록입니다. 실록의 내용을 보건대 동갑내기였던 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과 신숙주가 그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거죠. 다만 신숙주 쪽에서 세조를 약간 꺼려하는 정도의 사이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지나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후 단종 즉위에 대한 허락을 위해서 수양대군이 사신이 되어서 명나라로 갈 때 신숙주가 그를 보좌하는 역할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죠. 신숙주가 계유정난 당시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수양대군의 오른팔이 되어서 단종의 양위를 주도했고 도승지를 시작으로 병조 판서, 좌우찬성, 대사성 등을 거쳐서 40세의 젊은 나이로 우의정 자리에 올랐고요. 5년 뒤에는 최고 지휘인 영의정에 임명이 됩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출세를 거듭했던 것이죠. 3. 나뉘어진 평가.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과 함께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집안이 그야말로 씨가 말라버린 반면에 신숙주는 예종과 성종 시절까지 그야말로 한명회와 더불어 최정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종 7년에 사망한 그는 패비 윤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훗날 한명회처럼 부관참시를 당하지도 않았죠. 또한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조선 중기까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인품이 고매하고 너그러우면서도 활달했다. 정사를 두루하라 의논할 때 항상 대체를 파악했고 대의를 결단할 때는 강물을 터놓은 듯 막힘이 없었다. 성종 6년 6월 21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살림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사육신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졌고 반대로 신숙주에게는 변절자 내지는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사실 계유정난 당시에 그는 적극적인 참가자는 아니었고 방관자 정도였지만 이후에 수양대군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결국 단종 보기를 계획하던 인물들은 한명회, 권람 등과 함께 신숙주 역시 척살대상 1순위에 올려놓게 되었죠. 특히나 성산문은 신숙주만 따로 언급하면서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조실록 세조 2년 6월 2일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과 신석주에 대한 평가는 점점 극명하게 나누어져 갔고요. 녹두나물이 쉽게 쉬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석주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이게 녹두나물이 바로 먹지 않으면 뭐 하루 이틀, 뭐 이틀 3일 뭐 정도만 지나도 바로 쉬니까 얘를 숙주나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로 변하니까. 사실 신석주의 입장에서는 하는 순간 계유정난이 끝났고 이후에는 그저 대세에 따른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총애를 받던 그가 정통성을 지닌 단종을 배신하고 수양대군으로 줄을 갈아탔다라는 사실만은 명백하고요. 이것은 충과 의를 모두 저버린 것이라는 것도 명확합니다. 결국 역사에서 성산문은 충신으로 신숙주는 변절자로 기록이 되면서 절친했던 두 사람의 사이는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